다항식의 연산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단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확인됐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푸는데 뭐지? 왜 안 되지? 싶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 이러면 안 되죠. 오늘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을 제대로 못 듣거나 아니면 다항식 연산을 완전히 까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복습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고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차라고 부르는 방정식들은요, 3차 이상으로 등장하는 식들이 있죠. 3차 이상으로 나오는 방정식, 그것들을 고차 방정식으로 묶어요. 근데 형 교육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정식은 안 나와. 5차 방정식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3차와 4차의 특징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통째로 묶어서 우리는 풀이법을 먼저 찾고 갈 거거든. 고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우고 넘어왔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인수분해야. 근데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한다. 뭐 이용해야 될까? 인수분해 방법 중에. 그렇지. 조리제법으로 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조리제법을 실제로 하게 될 때 숫자들 막 대입해서 했었잖아. 맞지? 0, 1, 2, 3 순서대로 해서 0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대입해보고 안 되면 갖고 오라 그랬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그게 첫 번째 풀이법이야. 확인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곱셈 공식 있지? 그 곱셈 공식 외워놨던 거 있지? 그것들을 이용한 풀이법이야. 확인됩니까? 근데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오늘은 크게 다루진 않을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빼놨잖아, 우리. 그쪽에서 조금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오늘은 인수분해하는 방법, 조리제법을 특히나 이용하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굳이 안 적어 놓을 걸 놓으려고 했는데, 써놓기는 하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조리제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이거 있어. 내가 너네 수업 시간에 상반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상반 방정식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 그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원래 그게 인수분해 방법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앞으로 땡겨가서 거기서 연습을 시키고 넘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이 떠오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비중을 따지면 조리제법이 95%야. 99%야. 얘가 1%밖에 안 돼. 어쩌다 한 문제에 가뭄에 콩나듯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기본적인 풀이를 다 진행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래서 고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조건 조리제법 풀 거다. 확인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가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 고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내가 여기 와서 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싫어서 앞에 쪽에서 n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꿔서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었지. 그거 그대로 통용시키면 돼. 즉, 예를 들어봐. 3차식이야. 3차식에서는 근이 몇 개야? 그렇지.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 3개지. 맞아? 그럼 하나씩 내가 뽑아. 하나씩 뽑으면 어떻게 쓰면 돼? 하나니까 홀수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에서 하나씩 뽑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 1차. 이렇게. 하나씩이니까. 그럼 두 개씩이면 짝수계니까 플러스 최고 차항의 개수분의 최고 마이너스 2차. 세 개씩이면 마이너스 최고 차항 개수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니까 상수항. 이게 3차. 4차는 4개 뽑는 것까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근거계수 관계. 확인돼?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n차식에 대한 근거계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에서 떠올려 봐. n차식으로 정리해 줬죠. n차식에서의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내잖아? 오늘 수업의 75%가 끝난 거야. 오늘 수업의 75%가 이거 두 가지야. 남은 25%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 남은 25% 중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요도로 따지면 더 많이 중요하긴 하거든. 275%보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등장은 안 해. 그냥 고차식의 작성이야.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내가 알아. 그러면 3차 방정식 우리 다시 복원할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잖아. 4차 방정식의 내근을 내가 알아. 그럼 4차 방정식 다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거 하란 얘기야. 그거. 근데 이 고차식의 작성을 하는 게 비중은 생각보다 작을 건데 중요도로 따지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여기서 뭔가 추리와 추론에 관한 영역이 살짝 섞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느낄 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여기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추리를 하게 되냐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줄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있거든. 이거를 색깔을 바꿨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있어. 확인돼요? 그랬을 때 그 녀석의 근이 1 플러스 2i래. 확인돼요? 그러면 나머지 근은 뭔지를 찾아보라고 시킨 거야. 물론 모든 개수는 다 실수 범주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 근을 다 알아야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잖아. 근데 한 근밖에 안 나왔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추리를 할 거냐? 그럼 이 방정식의 해 하나가 1 플러스 2i니까 다른 근이 뭐가 됐을까? 이걸 지금부터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면 한 근은 당연히 따로 나오겠지. 뭘로 나와? 켤레복소수로 나오잖아. 그래서 1-2i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나머지 한 근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 한 근이 지금 같은 복소수일까? 얘랑 똑같은 걸까? 얘가 중근으로 나올까? 안 되잖아. 왜? 이거 근의 공식 쓰면은 분명히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나올 건데 얘가 무슨 중근이 돼? 즉 얘가 하나가 더 나오면 얘가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뭐 루트 5 이런 거에 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쓰면 루트 5가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 5가 켤레문수로 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한 허근이 이렇게 등장하면 켤레근이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의 정체가 특정한 숫자 K라는 숫자로 뭘로 등장하게 될 거냐? 유리수의 형태를 띠는 유리수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영역을 통해 우리는 암기하다시피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 나머지 한 근 정체 모르는 거잖아. 무리수겠어? 무리수가 나오면 켤레 무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4개로 늘어버리니까 안 되겠지. 복소수겠어? 복소수가 되면 켤레 복소수가 또 나와야 되니까 근이 4개로 늘어버리니까 또 안 되겠지. 그럼 남은 건 결국 뭐야? 유리수근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리수로 한 근이 뭔가가 무조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 3차 방정식은 내가 만약에 얘를 3차 함수의 형태로 그래프로 그려버리잖아?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될까? 이 그래프는 한 개야. 왜? 허근은 교점이 없잖아. 교점은 실근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의 말로도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차식의 이름을 띤 종합학문이야. 앞에서 봤을 때 함수랑도 섞일 수 있지. 단순하게 근의 개수를 추론하는 방법에서도 섞일 수가 있지. 그리고 기본적인 근에 대한 특징들도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4단원부터 공부해왔던 4, 5, 6단원을 다 종합해 놓은 게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고차식의 작성이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랑은 조금 수준이 달라.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해.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말을 바꿔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 근이 1 플러스 2i라면 이런 식의 근이 형태를 띈다는 거 우리 지금 얘기했죠.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한 근이 3이야, 3.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될까? 어떤 숫자일까? 한번 우리 추리를 해보래.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한 근이 3이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원래는 근이 3개여야 되잖아. 나머지 두 근이 뭐가 될지 우리 지금 알아볼라. 몰라. 이거 보고 우리 그냥
짐작하라는 거야. 예상하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게 3이 3중근으로 나와.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잖아. 안 되란 법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3이 중근이 되고 3을 제외한 또 다른 근 한 근이 나오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근은 뭐가 되겠어? 유리수근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3이 한 근이 나오고 알파와 알파 바라는 켤레복수 사이의 관계로도 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네 번째 3이 한 근으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루트라는 무리수가 하나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루트라는 또 다른 무리수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네 종류나 등장할 수 있어. 네 가지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줘. 최고 차이에서의 3차 방정식 근이 3이야. 한 근이 3이래.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더 주고 방정식 작성하래. 그러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서 네 가지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조건이 만족하냐 안 하냐를 구분해내야 돼.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 그렇게 돼. 그게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들이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예상해서 나눠놓는 게.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가능한 예상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고차식의 작성이라 여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요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고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딱 하고 나면 오늘 해야 될 거 90% 정도가 끝난 거거든. 그럼 마지막 10%를 채워야 되잖아. 그 마지막 10%가 여기서 얘기한 이런 케이스들 나누는 거야. 이런 케이스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딱 얘기를 하면 채워져.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차 방정식에서만 이걸 해봤잖아. 이거 4차 방정식에서 적용된다. 그럼 4차 방정식까지 가잖아? 아마 머리 터질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얘기 안 할게. 문제가 나오면 풀고 가되 오늘은 얘기 따로 안 하고 일단 문제 풀고 얘부터 정리 좀 해봐. 3차식 일단 어떻게 되냐, 근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그때 4차식에 대한 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니면 오늘 한번 맛만 볼래? 어떻게 할까, 수야? 맛만 볼래? 수야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해? 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재원아 어떻게 해? 씨, 말을 하네. 자, 됐어, 그러면. 그럼 자, 바로 우리 기본 유형 1번에 나와 있는 거. 앞에 있는 풀이법부터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1번에 첫 번째 보면은 3차 방정식 나와 있죠. 보여? 해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돼? 고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법은 무조건 뭘로 가져간다? 조리제법으로 가져갈 거다. 그럼 지금 보이는 거 조리제법 해야 되잖아. 어째? 그러면 0부터 순차적으로 대입해보면 되지? 맞아? 야, 왜 이렇게 다운이냐? 어디 다 아프니? 응? 왜 그러니? 누구로 조리제법 해야 돼? 1로. 그럼 1 들어가고 1 되고 3에 4에 4 돼서 0. 끝났죠? 그럼 여기 있는 1에서부터 우리는 뭘 복원하면 돼? x-1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를 곱한 거예요. 이게 0이에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방정식 해를 찾으라 그러면 x는 여기서 1 하나 나왔지? 여기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근해공식 써서라도 찾아내야 돼. 어차피 방정식 해를 찾는 거니까. 그럼 자, 뭐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지 루트 7 i가 되나? 확인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진짜 별거 없어. 단순한 고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확인됐죠? 그럼 두 번째 건 여러분들이 해봐. 첫 번째 거만 해봤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수의 이제 2번의 첫 번째로 갑니다. 2번 문제 봤더니 이번에는 몇 차식으로 나왔어? 4차식이지. 근데 우리 이런 문제 앞에서 인수분해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 뭐 했어? 치환해 놓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원래도 돌려놓고 인수분해 되면 또 했지?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어때? 이건 뭐 했어?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또 치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또 인수분해 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풀이법 자체를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수분해 자체의 의미를 떠올려봐. 인수분해가 뭐였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분해를 다 해서 곱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분해한 게 이거야.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던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인수분해된 형태만 만들어내면 방정식의 해는 그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찾으면 그게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사실 고차 방정식의 되풀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 해봐도 되지? 넘겨요. 자, 기본 유형 3번 마찬가지로 4차식인데 보기차식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x제곱을 t로 치환해 놓고 또 문제 쭉쭉 풀어나가면 되지?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기본 유형 4번 여기다가 별표 치고 하나 적어두세요. 이게 상반 방정식이죠.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상반 방정식에 대한 풀이 요 문제 통해서 한 번 더 연습 좀 해보세요. 복습 좀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162쪽 근각에서 관계 나오는데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6번에다 별표를 칠 겁니다. 6번 문제가 지금 바로 고차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의 한근 x가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이때 a, b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됐니?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근을 하나밖에 모르지만 근이 3개가 뭔지만 알면 근각에서를 관계를 사용해서 a, b를 찾아도 되고 방정식을 전개해서 찾아도 되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근이 나왔으니까 근의 종류, 다른 근들부터 찾아보고 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근 하나가 있어야 돼. 누굽니까? 1 플러스 루트 3 i가 따라와야 되겠죠? 왜 따라오게 될 거냐? 문제 다시 봐봐. 실수 AB라고 나와 있지. 중간쯤에. 즉 한근이 무리수가 나오면 실수 AB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개수가 다 실수지? 그러니까 켤레복수수로 다른 한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확인됐죠? 그럼 자, 나머지 한근은 뭔지 모르지? 뭐가 나올 거야? K라는 유리수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근각에서 관계로 비교하는 게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지? 근각에서 관계로 가자. 하나씩 더 할 거야. 얼마 됩니까? K 플러스 2가 되죠. 이게 뭐야? 마이너 A. 그러면 K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다시 2개씩 곱할 거야. 2개씩 뽑아서 2개씩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둘 곱하면 얼마요? 4. 이렇게 곱하면 K에다가 마이너스 K 루트 3i. 맞죠? 다시 더하기. 이렇게 2개 곱하면 끝이지? K 플러스 K 루트 3i.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했더니 2K 플러스 4가 되지? 이게 뭐야? B. 마찬가지로 근각에서 관계로. 확인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K만 알면 B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남은 근각에서 관계 하나를 더 봐야 돼. 3개를 다 곱한 거. 확인돼요? 그럼 3개 다 곱하면 얘네 2 곱하면 아까 4였잖아. 그럼 4K네. 그걸 여기서 찾는 거야. 뭡니까? 외우라고. 뭐예요? 그래, 8. 아, 그러면 우리는 K가 얼마인 걸 알았어? 8인 걸 알아. 2인 걸 알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값이 나오겠지? 8로. 자연스럽게 A 값이 나오겠지? 얼마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3차식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고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형 7번 볼까요?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 야, 그럼 두 근이 뭔지만 알면 곱해서 찾는 거는 1도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한 근이 1이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처럼 유리수근이 나와버리면 나머지 근이 어떻게 나올지 난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7번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 지금 나와 있는 식이 AX의 세제곱에다가 뭐라고 돼 있니?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건가? 이때 한 근이 1이라고 나왔지. 나머지 근을
이걸로 가면 돼. 뭔지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이걸 다 나눠서 할 수는 없잖아. 확인돼요? 그리고 근과계수 관계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니? 아씨, 근데 이거 너무 빡센데? 야, 한근 1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냐? 대입하면 A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지? A만 알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거야 뭐 1도 아닌데 뭐. 그지?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찾아봐. 그럼 A가 얼마야? 1? 그럼 여기가 1인 거 알았어. 그러면 우리 요거 3개 곱한 게 두 근을 곱한 거랑 똑같지? 맞아? 네, 근각에서 관계. 그럼 알파 베타를 곱한 게 1알파 베타가 3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야? 3. 그냥 이걸로 끝이야. 확인돼요? 뭐 문제에서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다 필요 없지. 그건 안 찾아도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좋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필수 유형 8번 마찬가지로 별표를 하나 또 칩시다. 3차원식 근의 판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답니다. 보이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실수 세 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즉 다시 말하면 조리제법이 무조건 될 거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얼마로 조리제법 하면 될 것 같아? 느낌상 모르겠지? 하나씩 0부터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이거 무조건 2로 돼. 왠지 가르쳐줄게. 눈으로 봐. 잘 보면 뒤에 마이너스 2a 나왔지? 저거 어떻게든 없애야 조리제법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들 쭉 읽어봤더니 a가 들어가 있는 항이 x랑 a 곱한 항이 있잖아. 플러스 ax. 그럼 걔가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마이너스 2a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로 무조건 된다고 얘기한 거야. 조리제법이 실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조리제법이 돼야 돼. 그러려면 a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수항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걸 없애려면 개수가 2인 2a라는 항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2a라는 항이 만들어지려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우직하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편법을 쓰면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다는 거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 조리제법 해봐. 2로 해봐.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고 갈 거야. 응? 그치? 안 되는 거 시키진 않을 거야. 풀면서 들으세요. 우리 좋은 소식 있어. 왜? 좋은 소식 있어.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휴강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휴강이라고요. 네. 야, 세상에 원래 쉬는 날이 어딨냐?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강할 거라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나오나? x-2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a 나오나? 오케이. 요렇게까지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이 안 돼. 왜? a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거에서 2라는 실근 하나 나왔지. 그러면 이쪽에서 또 다른 실근 2개가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뭘 가져야 돼? 실근 2개.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겠구나.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냥 판별식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결국 a가 어떻게 된다? 4분의 25보다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문제에서는 아마 정수 a 개수를, 자연수 a 개수를 찾으라고 시키지 않았냐? 맞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 a를 쭉 나열하면 1, 2, 3, 4, 5, 6, 6개지. 우리 차는 6개지. 지금 계속 우리 안 틀렸거든? 근데 정답이 다를 거야. 봐봐. 5개로 나와야 돼. 그치?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들어봐. 실근이 3개니까 아 이거 없으라 그랬지? 조리제곱했어.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한 배씩 써서 오케이 해서 정답 딱 체크했는데 틀려. 왜요? 우리 선생님 잘못 알려줬네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만 해석해서 그래. 서로 달라야 되잖아.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두 근이 얘랑도 달라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식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돼. 2를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드는 애를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보통 함정으로 들어와. 확인돼?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말이 요거랑 알파, 베타가 다 달라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확인되죠? 그러면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6 나오지? A가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6 하나를 제거해서 5개예요 라고 우리는 마지막 체크까지 해줘야 돼. 요거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별표 친 거다. 확인돼? 심장 알겠어 모르겠어? 부회장 드더니 요새 좀 거만해졌어. 눈을 안 마주치네. 사춘기야? 그러면 또 아파? 왜 그러는 거야? 날 보라고. 너 이 새끼 3학년 됐다고 이제 덤비는 거냐? 눈동자가 점점 썩어간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165쪽 필수 유형 9번 3차방정식의 세근이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니네 중3 과정 할 때 신나게 하던 거. 중3 과정 할 때 신나게 하던 거.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식의 x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 근데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 알파의 제곱 풀 마이너스 8 이것만 쓸 거야. 뒤에 건 쓰지도 않을래.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식들의 공통점이 여기 알파 자리 베타로만 바꾸면 되고 감마로만 바꾸면 돼. 그지? 다시 말하면 요 세 근 가지고서 알파만 난 써놨잖아. 알파만 대입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져?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거지? 이 식 변형해서 이거 만들란 얘기야. 중3 때 많이 하던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거야. 그러면 야 이거를 보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까지 나왔잖아. 그럼 나 요거 그냥 통째로 이항해서 여기 자리에다가 4알파 플러스 12 대입해도 되겠니 안 되겠니? 되지? 이걸로 끝이야. 그럼 정리하면 이거 뭐가 돼? 4알파 플러스 4 되지? 그러면 베타 가지고 만들면 뭐 되겠어? 4베타 플러스 4. 다시 말하면 4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에다가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전개해서 뭐 하면 돼? 근각에서 관계 쓰면 문제 정답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야. 식변형에서 근각에서 관계로 이어지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 그래서 이렇게만 풀 줄 알면 9번 문제는 해결이야. 확인되니? 그래서 9번 문제는 그러면 별표 말고 따로 체크 좀 해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 또 까먹거든? 선생님한테 한 번만 얘기해줘. 선생님 이거 근각에서 관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오늘 일부러 안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나한테 꼭 물어봐.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9번 문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나가는 건데 어렵니?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결국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어라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 배웠던 거 복습해놔라. 복습까지 하고 나면 어려울 거 없을 거야. 그것만 이용하면 되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필수 유형 10번 문제 보이죠? 이제 이걸로 들어갈 거거든요.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필수 유형 10번도 마찬가지로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내일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9번하고 10번 근각에서 관계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준다고 하셨어요 하고 10번은 그러니까 10번 문제를 설명하던 과정 중에 얘를 좀 쇼컷으로 자르면 이 9번 문제에서 내가 오늘 설명 안 한 부분이 되긴 하거든. 그래서 얘를 쇼컷으로 자르지 말고 그냥 FM대로 정석대로 쭉 따라갈 테니까 오늘은 그것만 봐. 자, 그럼 일단 보자고.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돼 있지? 이 녀석의 세근이 뭐가 돼?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근각에서 관계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야.
근각에서 관계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거거든. 자, 지금 보이는 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찾아봐. 얼마예요? 마이너 2죠. 그 다음에 두 개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이너 3.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는요 10 이렇게 나와. 이 세 가지 관계를 찾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3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우리 보고 만들려고 했는데 x세제곱의 x가 1인 3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의 세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여기서 쓰는 거야. 그러면 세근에는 더할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다음에 빼기 3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마이너 a라는 거지. 우리가 위에서 찾아놨잖아. 얘 얼마야? 마이너 2잖아. 그럼 마이너 5가 마이너 a니까 우리는 바로 a가 얼마인 걸 알아? 5인 걸 알아. 이걸 3번 반복해서 a, b, c를 찾으면 돼. 이해돼요? 근데 내가 요것만 풀어놔서 그렇지 이제 뒤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 두 개씩 곱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곱한 게 뭐야? b잖아. 이거 전개해서 다시 근각에서 관계 맞춰야 돼. 방법 없어. 해야 돼.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해 주실 거야, 선생님들. 확인돼요? 그럼 자, 마지막 거는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마이너 C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지금처럼 계산해서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차 방정식 어때? 완성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 관계 활용해서 직접 찾아라. 이거 뭐 전개 못하는 사람 있어? 해줘? 빨리 말해. 해줘 말아. 그래?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 해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 그거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하고 그냥 참는거 가르쳐 줄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시간 되기 전까지는 일단 요 방법으로 일단 문제 풀어서 요 방법 확실하게 익혀놔. 왜냐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 어려워.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라 잘못 쓰면은 문제 정답 완전히 어그러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어그러지느니 이걸로 문제 푸는 게 정석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풀면 틀리진 않아. 더하기 빼기는 안 틀릴 거니까. 근데 선생님 그거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복잡하긴 한데 알아두면 확실하게 빨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나한테 얘기해줘.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했는데 진짜 별 얘기 없어. 무조건 인수분해서 풀 거고 근각에서 관계 이미 예전에 다 가르쳐준 거 그거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고차 방정식에 작성을 할 때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혈례근이 나오면 무조건 혈례복소수가 한 근이 나올 거고 복소수근이 나오면 혈례복소수가 한 근이 나올 거고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3차 방정식에서 유리수근이 나오겠구나. 4차 방정식은 복잡하니까 3차부터 일단 익혀두라고 했죠. 4차도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작성할 때 근의 종류를 알면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거 이용해서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봤고 그러니까 근각에서 관계랑 조리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까먹는 순간 고차 방정식 단원은 절반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쓸 거니까 우리.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는 상태로 166조까지 문제들 다 싹 풀어서 오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강을 할 거기 때문에 바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쉴 생각 하시면서 열심히 이번 주 한 주 보내도록 하세요. 오늘처럼 눈깔이 반쯤 풀려가지고 그리고 사춘기가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정수리가 자꾸 나한테 보이는데 선생님 정수리를 보면 때리는 병이 있거든. 참으로 혼났어 오늘.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요청사항? 너 분명히 없지? 잠깐만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요. 알았어. 다음번에 한 번 더 지켜본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통합과학 테스트 남은 거 있으신 분들은 보고 가세요.